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엄세라입니다. 저는 4살, 5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후회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축의금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신축 아파트에 덜컥 투자했었죠. 부동산은 일단 갖고만 있으면 오른데 3천만 원 정도만 먹고 나와야지. 초기엔 10%만 내 자금이 필요하고 중간엔 집단 대출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완공될 때쯤엔 프리미엄 피 먹고 조금 먹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공부 없이 투자를 해버렸어요. 아파트는 무조건 다 오를 거라 생각했던 과거의 나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완공 시점이 되어서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동산 매물 시장이 정말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 출퇴근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정리하고 그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갔죠. 새로운 아파트는 회사까지 편도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와, 드디어 내 집 마련이다.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서울에 자가로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젊은 나이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다고 다들 잘했다며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새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죠. 집의 기운이 좋았는지 임신도 덜컥 돼서 연년생 아이들을 얻고 복직하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기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이상이 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결심을 해서 살고 있는 그 내 집 마련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회사 근처에 반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내부 컨디션은 내 집 마련했던 그 집이 훨씬 좋았지만 그 외에는 주변 환경이며 직주 근접이며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돈 더 모으면서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더 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싶었는데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은 임대인으로부터의 전화. 죄송한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죠. 보통은 2년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애기들 학교도 그렇고 남편과 저의 직장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반전세 집에서 조금 더 살다가 해외살이 잠깐 다녀와서 다시 정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계획들이 다 꼬여버렸지 뭐예요. 사실 지금 동네 살면서는 애기들이 생겨서 더 그렇겠지만 재테크, 부자, 노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겨 옆 동네 임장도 다녀오곤 했어요. 그치만 처음 임장을 갔던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우리 집만 안 올랐네. 18년, 19년에 실거래가 대비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해봤는데 정말 옆 동네는 부동산 가격이 돈 복사가 되었던데 제가 내 집 마련한 그 아파트만 정말 가격이 1도 변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빠지면 더 빠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야 공부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했다는 사실을 몇 억의 기회비용을 잃으며 배웠습니다. 내 집 마련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미래 호재만 듣고 덜컥 사버렸던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해서 아파트를 샀죠. 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많았었습니다. 바로 세대수였는데요.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돼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세대수가 54세대인 나홀로 아파트였습니다. 신축이어서 54세대 별로 중요치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인데요. 흔히들 강남, 여의도, 광화문,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직장이 가까운 게 중요한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역이라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내에서 먼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주정거장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군. 주변에 학원가나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와 더불어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가 횡단보도 건너서 초중고가 있긴 하지만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생활 편의시설, 네 번째인데요. 가까운 거리에 마트, 편의점, 백화점, 약국,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있는지. 하지만 저는 마트나 큰 병원은 차로 5분 거리, 백화점도 차로 15분 정도에 있었으나 스타필드나 아울렛 호재 믿고 산 너나위 님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래 호재로 아레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이슈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만 얘기하는지, 왜 강남과 노도강이 양극화 현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 부동산은 입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축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는 객관적으로 그곳에 아파트를 사면 안 되었는데, 물론 회사가 그 근처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친정이 그 근처라,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라 그 지역이 친숙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살기 뭐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미래 호재와 신축 요것만 믿고 덜컥 투자해버린 제 자신이 잘못이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임장을 많이 다니는구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임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텐데요. 부동산 물건과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가보며 발품을 판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임장을 여러 군데 다녔으면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부동산의 입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투자를 했을 텐데 너무나 무지했던 제 자신이 약간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 아파트는 조금 더 똘똘하게 선택하기 위해 여러 군데 임장을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추억 많이 갖고 살았는데 5년 전에 제가 냈던 매매가보다는 조금 더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내 집 마련할 때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사지 말고 미래 호재에 괜히 눈 돌아가서 덜컥 투자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리스트 다 체크한 후 임장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신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